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반려인이 아니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도 반려인인데 최근 데이터를 보면서 이 시장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장이 줄어들 것인가? 저는 오히려 더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 펫 시장, 이 반려인 시장이 커가는 이 시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재테크로 기회를 볼 것인가에 대해서 반려동물 시장의 규모, 네네. 상황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에 기회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핵심을 짚겠습니다. 모든 투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시는 게 가장 그렇죠. 안전합니다. 네, 자, 첫 번째 데이터, 저출산. 우리나라 저출산이 심각한 그렇죠. 문제죠. 네, 두 번째, 고령화. 고령화 더 문제죠. 이제 이 끝판왕 문제가 있습니다. 1인 가구요. 1인 가구가 40%까지 육박했습니다. 자, 아이도 안 낳는데 고령화에 1인 가구가 40%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들이 느낄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외로움? 그렇죠. 외로움과 고독입니다. 제가 혼자 오래 살아봐서 알아요. 정말 외로워요. 정말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신 네. 이 저출산도 OECD 국가에서 거의 최고고, 네, 그다음에 고령화. 네. 지금 일반적으로 이 서울에 사는 사람 통계를 내보면 거의 50살이라고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령화가 돼 가고 있고, 네. 예, 아까 또 하나가 뭐였죠? 네. 네. 1인 가구. 1인 가구. 네. 1인 가구가, 그러니까 40% 정도 되면 10집 중에 4집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또 반려인이 많은가 봐요. 그럼요. 그렇죠? 네. 실제로 이제 페코노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 반려동물과 관련된 시장 또는 산업으로 최근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 시장이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이코노미하고 펫을 이제 합친 거네, 펫코노미. 네네. 이 페코노미 시장 안에는 딩펫 쪽, 그러니까 딩크족 플러스 펫, 음, 예, 그 아이 없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사는 맞벌이 부부, 아이는 안 낳고 네.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네 맞습니다. 펫밀리, 음,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1인 가구, 네. 그다음에 펫팸족, 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고 투자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펫셰프, 네. 반려동물의 입맛과 건강을 고려하여 수제 과료와 간식 챙겨주는 이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안 써있지만 대부분 요즘에 아이를 한 명 낳죠. 네. 아이의 정서를 위해서 강아지를 같이 키우는, 고양이를 키우는. 그 말씀 하니까 얼마 전에 제가 본 그 기사에 보면 네, 이제 저희도 반려인이긴 하지만 네, 어찌 보면 이제 이 강아지하고 네, 우리 사람하고 동일신 하진 않잖아요. 아주 네. 사랑하긴 하지만. 네, 네. 근데 요즘 아이들은 펫미족. 이 강아지가 네. 강아지가 아니라 나와 같은 인격체. 그냥 동일이라고 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펫미족이라고 합니다. MZ세대 중에 Z세대들이 그래요. 펫과 나를 동일시하면서 생각을 한다.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냥.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 이 시장에서 가장 큰 게 일단 먹는 거. 강아지 먹는 시장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 네. 이제 그 의료 시장이 크고요. 그리고 보통 의식주 아닙니까? 신기하게도 공간 부동산 비즈니스는 너무 초기 단계. 그렇군요. 자, 펫 스타트업들 최근에 펫펫, 핏펫, 뭐 스파크펫, 뭐 어바웃펫 다들 큰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200억, 100억, 100억. 예. 이게 이제 다 그 펫 관련 스타트업들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거기다가 2026년에 무역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네. 전 세계 펫 사업이 26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본다. 네. 펫코노미 시장의 규모와 구분을 보면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2032년에 7조 원 정도까지 이제 올라갈 것으로 보고 네. 펫푸드, 펫가전, 펫테크, 펫영양제, 펫 헬스케어, 펫 명품, 펫 보험, 펫 적금 여기까지는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펫 카페, 펫 호텔, 펫 빌라, 펫 주거시설, 펫 펜션 이런 것들이 지금 초기 시장에서 아주 높은 수익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합니다. 왜 이 펫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냐? 네. 자, 이 반려가구가 1,500만이에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좀 넘으니까 거의 한 30% 정도 되는 건가요? 네네네. 1,500만인데 여기 이게 핵심입니다. 집중하세요. 서울과 수도권에 55.3%가 있어요. 서울 수도권에 예. 절반 이상이 있네요. 예. 그리고 이들이 대부분 어디 살까요? 아파트에 삽니다. 태생적으로 아파트는 강아지를 키우기에 적합하진 않은 그렇죠.
그러다 그러지 보니까 이들이 느끼는 고통과 페인 포인트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의 혁신을 일으키는 게 벤처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파생되는 이제 비즈니스들이 뒤에 나옵니다. 네.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반려견 종과 이름은 잠깐 퀴즈 한번 내볼게요. 자, 혹시 이름이 뭐예요? 키우시는 코코입니다. 코코. 코코 여기 있는데요. 그래? 예, 코코 있습니다. 네. 이 코코라는 이름이 세상에 반려견 등록 중에 전국 1위입니다. 일본에서도 코코가 1위네요? 예, 맞습니다. 미스터 김 같은 거예요. 그렇군요. 김 씨가 제일 많다 이런 것처럼.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코코, 보리, 초코 이런 애들 다 작습니다. 네. 뭐 말티즈, 푸들, 뭐 포메라니안, 저희 집처럼 뭐 비숑 나오는데 네. 핵심이 소형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몸이 약한 경우가 많고요. 그렇죠. 인위적으로 이제 아이들 작게 만들다 보니 네. 뭐 이렇게 탈골도 많이 생기죠. 맞아요. 그죠? 네. 거기다가 노령화. 네. 얘네들이 오래 살아요. 하지만 병을 또 달고 삽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 병 이런 것들의 그냥 근본 원인은 뭐냐? 대부분 환경에서 옵니다. 그렇죠. 애들의 주거 환경이죠. 일종의. 그렇죠. 근데 애들이 다 안 맞다는 거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그 공간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혁신 기술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려동물을 양육을 하는데 만족 얼마나 하세요? 7점 기준으로 몇 점이나 하실 것 같으세요? 여기서 만족도로는 그러니까 본인의 주관적 키우시면서 키우는 만족도 저는 사실 100%죠. 7점에 7점? 네. 강아지하고 사는 것 자체. 근데 집은 마음에 안 들죠. 이 아이가 사는데 최적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죠? 네. 저도 반려동물 양육 만족도는 지금은 거의 6.9점입니다. 예, 왜 6.9점이냐? 1점 일단 같이 사는 공간이 서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공간이 많고요. 요놈의 똥오줌이 가장 지상 큰 숙제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일단은 이제 그렇다고 내가 이제 그 0.1% 때문에 뭐 0.1점 때문에 반려동물을 향후에 가면 안 키울 거냐? 저는 아니고요. 네. 지금 이 통계를 보면은 전체 반려인의 61.6%가 키우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의 가장 큰 핵심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어딘가를 가고 싶은데 네. 갈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이 반려동물 양육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 1위는 공동일인데요. 네. 첫 번째가 반려동물의 건강 악화 시 대처가 힘들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타트업들이 대다수가 이런 반려동물의 건강을 체크하고 측정하고 IoT가 뭐 또 해주고 그래서 헬스케어를 도와주는 혁신 기술들을 가진 기업들이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강아지도 이제 얼마 전에 그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데 네. 종합권주도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받을 때 네. 굉장히 몸이 안 좋아졌어요. 빠르게. 예. 근데 이제 우리 사람은 뭐 치과, 안과, 내과, 외과 뭐 다 있는데 네. 이 강아지들은 그냥 한 곳에 다 오잖아요. 수의학에서. 네. 그래서 이 건강이 악화돼 갈 때 사실 좀 대처하기가 많이 힘들었고 그렇죠. 또 여기도 이제 공동의로 나온 것 중에 사실 우리 강아지들이 어디 함께 여행 갈 만한 데가 많이 없죠. 자유롭게 여행 가기가 힘들다. 거기 이제 우리 가족인데 그래서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저도 예전에 이렇게 애견 호텔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거기에 맡기고 가죠. 그러면 네. 갔다 오면 마음이 애들이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네. 막 그 털도 빠지고 그럴 정도여서 그 뒤부터는 이제 맡기질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입양을 하고 나서 여행지에서 5스타 호텔 다 지웠습니다. 대부분이 같이 못 가요. 그렇죠. 네. 예. 애들 마음껏 뛰고 재밌게 놀게 해주는 거 보는 것도 저한테는 큰 즐거움이라 이제 그 위주로 가는데 네. 여기 나온 것처럼 자유롭게 여행 가는 게 힘들게 애로사항이에요. 네. 그러면 항상 비즈니스 시장에는 수요가 있을 때 공급이 부족하면 돈이 생긴다. 돈맥, 빨골.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비즈니스는 이 시장에 있는 불편한 거, 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네. 걱정하는 걸 해결해 주는 게 네. 바로 이제 비즈니스잖아요. 네. 결국 이제 거기에 수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비즈니스는 사람들의 불편하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또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거.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그런 포인트가 있겠네요. 네. 지금 이제 저희 같이 반려인들이 불편해하는 것들을 해결만 해준다고 하면 네. 거기서 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요. 그래서 보고 있는 게 반려인들은 내 반려견과 함께 네. 동반 여행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그런 공간들이 있다면 비싼 돈을 내고서도 가고 싶다. 네. 제가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리겠지만 대다수의 애견 동반 풀빌라들 혹은 애견 동반 펜션들이 사람이 가는 비용의 2배, 많게는 3배, 네. 더 많게는 4배까지 받는 곳도 봤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다음 시간에 같이 공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도심에 거주하고 고소득자이며 왜 돈이 많이 나가요. 네.
그리고 소비지향적인 음, 반려인 시장을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시건 아니면 내가 이와 관련된 벤처기업, 스타트업 투자를 네. 하시건 이 시장에 니즈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보시면 왜 이 시장에 관심 갖고 봐야 하는지, 네. 왜 또 이런 서프로가 이 돈맥이라고 주장을 하는지 좀 공감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뜰만한 펫 스타트업, 네. 뜰만한 펫 부동산. 사실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게 이 부동산 중에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수익형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돈이 되는 부동산. 음, 다달이 내가 월세를 월세가 받을 들어오는. 수 있고 네. 또 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주거용보다는 준주거용에 조금 더 관심을 네. 갖고 볼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에서 이 애견인들이 가고 싶어하는 공간들 네.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요즘 주변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 아는 지인이 파주에 사는데 네. 유치원차가 지나가는데 음, 5대 중에 3대가 강아지 유치원차. 음, 사람 유치원차는 2대밖에 없고 강아지 유치원차가 3대나 있더라. 자, 우리가 여기서 뭘 느껴봐야 되냐? 사람들의 인구 구성비가 바뀌면서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하고 있고 돈을 쓰는 목적과 방법과 장소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데 이 수요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사실 폭증하게 된 배경이 있긴 합니다. 네. 뭐냐? 팬데믹이죠. 음, 코로나 때 사람들이 집에 있을 때 그때 반려동물 입양하는 그 증가율이 매우 늘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끝났다 놀러 가자 했을 때 갈 수 있는 여행지 30곳 중에 한 곳만이 그렇군요. 예, 애견이랑 같이 갈 수 있는 반려동물과 같이 갈 수 있는 곳이었다. 아직도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모르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부동산하고 이 펫하고 해서 돈이 되지? 오늘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이 남은 시간이 있는데 네. 설명은 좀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강아지와 같이 갈 수 있는 곳 중에 주거를 놓고 보면 최근에 반려동물과 같이 살 수 있다 없다로 나뉘는 그 임대 공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 임대할 때 네. 강아지 키워요? 아, 안 돼, 안 돼. 이런 집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을 위한 빌라, 오피스텔들이 나와서 완판했었고요. 네. 그리고 일본이나 이제 중국이나 미국은 아주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오래됐어요. 7년 전에 이제 시장 조사를 했었는데 네. 우리나라 이제 공인중개사가 있잖아요. 예, 예. 일본은 이미 7년 전부터 네, 네. 그 펫부동산 임대 전문 그 공인중개사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그렇게 많은 거죠. 그 강아지와 사람이 함께 사는 그런 전문 그런 주택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요. 예. 우리 영등포에도 하나 애견 전용 오피스텔이 하나 생겼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 시장이 이제 커가고 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네요. 두 번째는 이제 membership. 왜냐면 좀 이제 아이들이 소형견은 소형견들끼리, 네. 중형견은 중형견들끼리, 대형견은 대형견들끼리 모을 수 있는, 네.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주목할 건 이거예요. 대부분 그런 데는 땅값이 비쌀까요, 쌀까요? 싸겠죠, 그런데. 땅값이 쌉니다. 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갈까요, 적게 들어갈까요? 시설비요. 뭐 네. 펜션을 냈을 때요. 자, 사람을 대상으로 한 럭셔리를 생각해 보세요. 그 럭셔리 수영장은요, 어마어마하게 커야 되지 않습니까? 강아지 수영장은요. 공간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강아지 수영장의 깊이도 그렇게 사람보다는 안 깊을 거고요.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수영장 같은 경우는 멤버십 회원권이 막 뭐 1억짜리, 2억짜리도 뭐 한 7, 80개 이상 최근에 팔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펫부동산 관련해서 특히 이제 펜션, 네. 애견 펜션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다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애견 펜션 같은 경우는 크게 두 부류입니다. 네. 아주 잘 되는 곳과 생각보다 안 되는 곳들. 왜 안 되죠?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 자, 이게 핵심인데요. 반려인들을 돈으로만 보시면, 예, 사실은 장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선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강아지는 같이 오실 수 있어요라고 허락만 해주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특화된 서비스들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한 달에 매출 월 1억 이상씩, 순수익 7, 8천 이상씩 하는 곳들을 저희가 몇 군데 만나서 탐문을 해봤는데, 이분들은 첫 번째 다 반려인들이 많으셨고요. 내 아이들이 갈 공간을 만들다는 마음으로 같이 만들고 청결, 위생에 거의 결벽증 있는 수준으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공간들이 아주 인기가 뭐 3개월, 2개월 전에 예약해도 갈까 말까 하는. 그러니까 이제 펫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펫펜션 같은 경우는 네. 정말 애견인의 마음까지 네. 이해하고 그런 이제 공간을 만들어야지 네. 뭐
수요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네. 대충 만들어 놓으면 네. 안 온다는 거죠, 손님들이. 사람들이 와서 불만족을 하게 되고 가장 큰 게 뭐냐면 강아지가 마음껏 재미있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베스트로 뽑은 사례를 다음 이제 시간에 또 보여드릴 텐데 땅은 한 1200평밖에 안 돼요. 네. 거기다가 건물 연면적이 200평이 안 됩니다. 20평대 내외의 건물이 한 8동, 관리동 있고 좀 시설들이 실내 수영장, 실외 수영장, 뭐 어질리티라고 해서 놀이터 이런 거 있는데요. 거기가 수익률이 100%가 넘습니다. 100%라는 건 어떤 뜻이죠? 투자 원금 대비 원금 대비. 연수익률이. 그걸 만약에 일반 펜션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익이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 요즘에 이제 펜션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핵심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까지는 말씀드릴게요. 되게 재밌는 게 이들은 야 놀자 여기 어때 이런데 잘 안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면 수수료가 20%, 2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들은 나머지는 대다수가 어떻게 받느냐? 인스타그램에서 받더라고요. 강아지 예쁜 사진들 보고 찾아가서 거기에서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가서 마케팅에 쓰는 비율이 5%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일단 격차가 확 벌어지고요. 두 번째는 뭐냐? 충성도가 매우 높습니다. 또 재방문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런 거예요. 대부분 놀러 가는 게 우리는 언제 놀러 갑니까? 주말이나 이럴 때 우리가 여유가 돼야지 놀러 가거나 휴가를 내서 놀러 가지 않습니까? 내가 일주일 내내 강아지들 집에 뒀어요. 미안하잖아요. 산책을 시켜준다고 했지만 매일 못했어요. 그렇죠. 미안하잖아요. 주말이면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데 대부분 어디로 떠나냐? 서울에서 차로 90분 내외 거리. 아, 그래서 이제 경기권 주로 가겠네요. 예, 멀지 거기가 땅이 넓으니까. 않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이 시설은요, 땅이 넓고 애들이 잘 뛰어다닐 수 있으면 일단 베스트예요. 그래서 애견 놀이터로만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카페는 불과 20평도 안 되는데 사람들이 가득 모여서 네. 그렇게 있는 공간도 있고요. 다양한 공간들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펜션들도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뭐 네이버나 이런 곳에 광고를 하는데 제가 아시는 분도 이제 뭐 성수기가 있잖아요. 네. 성수기 또 경제이니까 또 광고비도 비싸요. 네. 그러면은 또 광고를 안 할 수도 없죠. 안 네. 그러면 아예 안 오니까. 네, 그 광고비로 쓰는 게 여름 성수기 때 7월, 8월 달에 한 2, 3천을 쓴대요. 매출은 한 5천 정도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남들이 하는 그런 똑같은 걸로 해서는 이런 이제 레드오션이라고 하죠. 네네. 굉장히 힘들죠. 네. 이제는 조금은 다른 시장으로 접근해서 이제 고수익, 아까 투자 대비 100%면 내가 땅을 내서 10억에 사고 건물이 10억이면 20억인데 네. 거기 100%면은 1년 만에 투자비를 해소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투자 회비, 그러니까 내 투자 원금은 이미 넘었죠. 네.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핵심이 뭐냐면 이런 곳들이 왜 있을 수 있느냐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30개 중에 한 개 있고요. 네. 그 시설 안 좋은 거 포함해서 그 시설 안 좋은 것 포함해서 한 개 중에 갈 수 있는 좋은 이 핫플레이스들은 인스타에 이미 성지로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거기를 통해서 들어가서 다 예약을 하는데 2, 3개월 전에 예약하는 경우도 많고요. 주중 예약도 많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곳, 좋은 곳 있으면 알리기에 너무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공유 많이 해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덕후 기질이 있고 충성심이 있고 지속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 시장이고 이들의 멤버십을 잘 활용하면 이 A부터 Z까지의 모든 반려인 비즈니스에 네. 아주 활약을 하고 있는 기업들과 그 기업들을 기반으로 한 공간들에 투자를 하는 것이 저는 향후 5년, 10년 동안 꾸준하게 핫하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본처럼 네, 우리나라도 이제 이 펫펜션이 잘 된다고 하니까 네. 너도 나도 이렇게 또 전환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되는 곳들은. 네. 근데 전환하더라도 네, 진짜 이 애견인의 마음까지 네,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스타트업들은 이런 걸 과학 데이터 기준으로 해서 모든 시설을 설계하고 만들고 그 다음에 해외에 좋은 어떤 문물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화하는 것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앞으로는 저희 많이 성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